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날 애플 신형 핸드폰에 폴더블 카메라 부품에 대한 삼성전기 채택 공급사로 삼성전기 채택 이슈로 인해서 시간외를 보시게 되면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해성옵틱스, 자화전자, 액트로, 옵트론텍, 동원하나텍 이런 애들, 삼성전기, 우선주도 이렇게 이 무거운 종목이 시간외에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삼성전기도 급등을 하고, 근데 오히려 보시다시피 삼성전기를 보셔도 이미 대형주로 상승을 많이 보이긴 했지만,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삼성전기는 보합이 음보 큰 상승도 없었고 오늘 2% 상승하게 답니다. 시간외보다 상승을 못했어요. 그리고 동훈하나텍 이런 애들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웃기죠? 4%도 안 되는 상승을 보이다 하락 중이고, 옵트론텍 7% 시간의 상승을 보이고 오늘 고가 9.7에 하락 중입니다. 액트로 시간의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가다 보니까 그래도 18.6%를 상승했는데 현재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죠. 자화전자 마찬가지, 해성옵틱스 마찬가지.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틀어놨던 IM 이 종목만 이렇게 상한가가 있어. 얘가 대장일까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대장? 이런 거는 그냥 삼성전기 그 자체죠. 근데 이제 삼성전기에 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IM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아는 기업은 아니라서 한번 볼게요. 제작주는 잘 몰라서. 일단 카메라 이 모듈 관련 종목은 맞는데 삼성에서 납품을 하고 있느냐? 여기 있네요. 판매 조직에 국내 삼성전기 본사와 삼성전기 해외 법인의 및 그 협력사에 본사 상공무역 매출 또는 직매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매출이 삼성전기, 삼성전자에 하는 기업은 맞습니다. 맞네요. 근데 얘네가 결국에는 갈 수 있었던 건 시총 때문인 거예요. 오늘 상 갔는데 402억입니다. 너무나 가볍죠. 얘는 상한가에 갔는데, 근데 다른 애들은 왜 저렇게 죽쓰고 있느냐. 얘는 솔직히 가벼워서 갈만도 해요. 어제도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오늘도 24% 부분까지 갔다가 지금도 급등 유지는 하고 있죠. 장기 입형 위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런 애들은 바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가벼운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얘네 말고 자화전자 또는 액트로 이런 애들 있죠. 옵트론텍, MC넥스, 대표적으로 이 카메라 모듈 이런 애들, MC넥스, 파트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나무가 이런 애들. 물론 오늘 테마 종목으로 얘네는 다른 애들보다 변동은 없지만 동훈하나텍 이런 애들처럼 자화전자 이런 애들 오늘 변동도 있었던 애들 중에서 보통은 얘네는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그리고 우상향을 합니다. 또 액트로 시간의 상관도 액트 이런 애들 보세요. 얘는 근데 이번 코로나로 또 꺾이고 한 게 있지만 결국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성장 기대감, 개선 기대감 이런 기대감으로 좀 큰 우상향을 보이고 추세로 이렇게 가는 애들이에요.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에 반등 이후 그리고 올라왔다가 내려와 있는 상태죠. 보통 얘네는 물론 이때 이런 특수성은 있지만 이때 그래봐야까지는 아니네요. 그래도 강세가 좀 있었긴 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는 약간 특수한 갤럭시와 관련된 내용이고 보통은 카메라 모듈 테마 같은 경우는 뭔가 호재가 갑자기 나와서 단기 급등이 수직 상승으로 이어가는 애들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가요. 그래도 재료가 있으니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눌렸다 가든 테마의 패턴이라고 해서 제가 되게 많이 얘기하는 그런 패턴이죠. 이 전체적으로 정규 장이 아닐 때 재료가 나오고 정규 시장이 시작해서 갭상승을 하고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쉬어갔다 가는. 근데 얘네는 저 개인적으로는 카메라 모듈 테마 같은 경우는 뭔가 단기로 그래서 이렇게 막 수직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우상향하는 쪽으로 보는 테마거든요. 테마마다 움직임의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카메라 모듈은 그래도 올해는 요게 있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요렇게 가거나 바로 요거 양봉 나오면서 갈 수 있습니다. 못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카메라 모듈 테마를 봤을 때는 보통 이런 그림이거든요. 보통 요런 그림이거든요. 뭐가 달라요? 단기로 재료 나와서 요렇게 뛰는 애들이랑 다르죠. 추세로 가는 애들입니다. 근데 어제 내용으로 그래도 시간에 그런 상승이 있었고, 이미 지금도 자화전자 같은 경우 요렇게 계속 이 파동을 보이면서 우상향을 해온 차트예요. 여기서 이게 나온 거죠. 물론 여기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지지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잠깐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그리고 그런 좋은 전망으로 봤을 때. 애플과의 계약으로 인해서 또 매출처가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애플로 인한 실적 개선도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로 당연히 호재인데, IM 같은 애들과 비교를 딱 했을 때 다르다는 거죠. 이런 애들은 그냥 뭐 이렇게 재료 나왔을 때 튀고 끝나는 애들이고, 시총 가벼워서. 실적도, 그래도 예전엔 좋았던 기업이긴 하네요. 가끔 흑자로 나오기도 하고, 뭐, 너무 쓰레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잡주긴 합니다. 이런 애들은. 상가에 갔기 때문에 뭐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상가 갔는데 뭐 잡주라고 그런다고. 근데 일단은 뭐 적자에 유보율이 되게 적죠. 이런 애들은 기어가다가 유상증자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물론 얘가 막 만년 적자로 막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막 그런 진짜 쓰레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뭐 그런 위기를 겪을 상황이 뭐 이렇게 임박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돈 안 되고 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물론 근데 얘가 여기서 정말로 애플로 인해서 이후에도 뭐 실적이 계속 꾸준히 개선돼서 흑자 전환으로 살아난다면 나중에 이렇게 갈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 지금 결국에는 얘는 그냥 테마빨로 간 거예요. IM도 공급하는데 시총 400억이 안 되네? 생각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움직인 거고, 근데 카메라 테마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단기 테마로 막 상한가 다 같이 가고 막 다 같이 VI 가면서 급등하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나오는 그림이 많이 나오는 테마다. 요런 구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닥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고, 보통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IM 같은 애는 뭐 단기 테마고 솔직히 큰 재료입니다. 근데 이 시총 가벼운 종목에는 되게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애들이 뭐 연상 가고 이런 거는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뭐 장기 이평 같은 것도 다 뚫어냈고, 이 나머지 중기 단기 이평선은 이미 뭐 여기 하단 구간에 있었어서 이미 다 세게 다 돌파를 해놓은 거라서, 매물대라고 해봐야 이 코로나 이전에 그냥 요 구간인데 뭐 이것도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 요게 고가를 만들다 죽어놓은 게 아니라 횡보하다가 가끔 한 번씩 슈팅 나왔던 캔들들이라서 그렇게 큰 악성 매물이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렇게 세긴 하죠. 여기서 계속 거래가 됐던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요런 거는 시총이 가벼워서 그냥 단순히 또 상한가 한번 가면 끝이에요. 이런 애들은 뭐 상 가고 안 가고는 제가 어떻게 뭐 예측을 하고 뭘로 예측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거 보낸 애들 얘네가 매수를 더 하느냐 아니면 차익 실현 쪽으로 가느냐, 그냥 그 차이입니다. 근데 동훈하나텍, 액트로 이런 애들 있죠. 얘네는 이미 지금 추세로 액트로
액트로만 조금 이렇게 나왔다 죽어 있는 상태라 그래도 약간 테마 종목처럼 테마 패턴으로 얘가 눌렸다가 또는 오늘 음봉 저가 마감하고 바로 양봉으로 가는 이런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화전자나 뭐 동훈하나텍 이런 애들은 이미 상방 추세가 이어지고 있던 애들이라서 여기서 쉬어가고 다시 고가 돌파를 할지, 얘네도 바로 고가 돌파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추세가 다시 조금 더 가파른 추세가 나오다 쉬어갈지, 요 정도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 IM 같은 막 20% 30% 상승을 이 자리에서 기대하면 안 돼요. 얘네 테마는.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천을 하는 사항은 뭐 동훈하나텍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단점이라면 이미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혹여나 쉬어갈 때 고가 매수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장점이 더 센 게 워낙 이미 반영이 되고 인증이 되던 매수세가 있는 게 받쳐주던 게 누군가가 계속 가격을 띄워놓는 게 인증이 되던 기업이라서 얘네는 이제 이런 좋은 전망으로 강세가 이어질 때 소외 없이 상방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근데 이제 액트로 같은 경우는 내려왔다가 요게 나왔고 그만큼 변동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 조금 실적이 개판이 아닌 그런 종목들 축에서도 바닥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온 거죠. 급등이. 이런 애들은 혹여나 이게 이렇게 끝나버릴 때 소외가 될 수 있는 점이 있지만, 솔직히 오늘 이게 나왔기 때문에 소외될 가능성은 적고,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갈 때 상승세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클 거예요. 그만큼 이쪽 리스크도 좀 있는데, 이쪽 리스크라고 해봐야 이미 바닥을 한번 다져놓은 상태라서 추매하면 그만입니다. 이탈하든 아니면 여기서 다시 유지하든 추매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액트로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M 같은 경우는 뭐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는 상한가 가고 다음날 또 이제 시가가 점상이 아닐 시에, 점상 가면 뭐 또 이제 3연상 때 뭐 풀리거나 하겠죠. 2연상을 가거나, 근데 이제 시가 갭상승 정도로 출발하거나 보합권 또 약세 출발해서 막 또 급등하거나 이런 걸 노려서 난 단기 매매 잘한다, 그러면은 IM을 보셔도 됩니다. 그냥 테마주로서. 테마주도 뭐 그냥 진짜 카메라 테마라기보다는 그냥 뭐 하나 호재 나왔을 때 잡주가 움직이는 잡주 매매, 그러니까 소형주 중에 동전주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카메라 쪽에서 이런 애들을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미 상한가에 갔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라고 하면 이 기업 자체가 뭐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상한가하고 여기서 막 급등하는데 여기서 잡아서 괜히 요거 맞으면 이게 또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런 걸 노리느냐, 아니면은 얘는 솔직히 카메라 모듈 뭐 이슈 뭐 이런 거 있을 때 7월에 요 구간에서 IM 같은 경우는 한번 단기로 요게 나오고 끝났죠. 오히려 저가 이탈까지 하면서. 얘는 결국에 테마 나오고 끝나는 애예요. 이번에도 만약에 끝나버리면 다른 애들을 보고 매매를 한다면 단기 변동성이 얘만큼은 없어도 좀 추세로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확실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수 있는데, 저런 애들은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 테마 아니더라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자화전자와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는 조금 뭐 해성옵틱스 이런 애들, 얘도 해성옵틱스도 근데 조금 IM 같은 종목이라서.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해성옵틱스는 제외하고 동훈하나텍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장단점 얘기한 거. 근데 액트로는 장단점에서 얘네 자화전자와 동훈하나텍 같은 종목인데, 얘네와 같이 약간 비슷하게 가는 종목인데, 얘는 이렇게 바닥에서 갭상승 이후 음봉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는 액트로를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액트로. 그리고 해성옵틱스도 IM 같은 매매를 좋아한다면 일단 장기 입형 지지가 됐네요. 요 구간에서 내려오거나 요 구간 이제 갭 손절을 잡거나 아니면 분할로 매수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다시 지지되는 거 보고 담거나 아니면 갭 채우고 여기서 담거나 그런 정도의 매매를 한다면 해성옵틱스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해성옵틱스와 액트로 정도 추천을 하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